자, 반갑습니다. 원래 다 이렇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설명회는 봤습니까? 설명회, 설명회를 듣고 와야 되는데 설명회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알 수가 있고 들어보니까 괜찮지 않았어? 그죠? 예. 전반적인 이야기도 알 수 있고 이 시험에 대한 이해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할 때는 나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시험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험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사람들은 그러잖아. 왜? 이거는 그냥 패스페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선발 경쟁 시험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쟁해서 선발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자격이 주어져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누구로? 예비 자격자와, 그죠? 그러니까 예비 자격자라고 하는 것은 졸업과 동시에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그죠? 라든지 아니면 이미 자격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 이때 자격은 2급 정교사 자격증. 이 다른 자격 가진 사람들과 좀 차이가 나는 게 교사 임용 시험은 그 교사 임용 시험, 교사로서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회 집단에서, 전문인 집단에서 약간 비판이 좀 있어요. 왜 교사는 졸업만 하면 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주지?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문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증이 주어지죠. 그죠? 그럼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사만은 그냥 졸업만 하면 2급 정교사 자격이 주어져요. 그게 다르다는 점이죠. 그러니 이 자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올해 취득할 사람, 이 두 종류라 볼 수 있고요. 요 근래에는 기간제 선생님들도 한 3년 정도 기간제 근무하면 일정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게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지금은 가능해요. 그러니 똑같은 일정 연수를 받고 일정 받은 이제 전교사라 하더라도 교사라 하더라도 임용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도 이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조금 특이한 구조죠, 그죠? 이렇게 자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자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1등부터 꼴찌까지 순서를 쫙 세워서 그 중에 뽑는 인원대로, 그죠? 끊겨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험에 대한 성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예 노베이스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출신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동안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공대 다니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임용시험은 전공자가 다 국어 교육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걸 아마. 그러니까 국어 교육을 한 사람이니까 출발점이 어떠한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똑같다. 그죠? 물론 그 전에 이제 베이스는 다 다를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자격에 대한 출발점 똑같아 볼 수 있죠. 근데 공무원 시험이나 이것도 똑같이 경쟁 시험일 수 있는데 이쪽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경쟁자이라고 볼 수 있죠. 경쟁자,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죠? 또 좋게 이야기하면 협력해야 될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이해는 차차 더 하도록 하고, 오늘의 일정일 대강 이야기하면 이래요. 짧게 한 40분 정도 걸릴지 모르겠다. OT라는 걸 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OTI 동안에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 1년 동안에 이제 커리큘럼 10개월이죠. 커리큘럼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1, 2월, 우린 지금 이게 교과 교육론을 하니까 이 시간에는
대한 강의 안내 이런 것들로 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교육론은 오늘 오전에 4시간 정도 잡혀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작문 교육론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이걸로 한 3시간 동안 강의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중에 설명회를 안 들었으면 집에 와서 꼭 설명회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내가 몇 가지 프린트물은 준비해 왔습니다. 가지고 있죠. 자, 거기 보면 2023년 연간 강의를 안내한다라고 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회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노량진에 있는 모든 전공국어를 강의하는 분들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강 소문으로 듣기에 따라서 들어본 바로는 2가지 특징적인 면이 있더라고. 내가 첫 번째, 다른 사람과 달리 내가 혼자서 전과목을 다 한다는 거야.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죠? 혼자서 전과목을 다 하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주 전공이 국어교육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 해요, 어쨌든. 그래서 항상 명칭을 붙일 때 문법, 문학이라 하지 않고 문법교육, 문학교육 이런 명칭을 붙여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자 다 한다는 건 특이하죠, 그죠? 다 팀을 짜서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하더라도 1분만 하잖아요, 왜,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혼자 다 하는 것과 1분만 하는 것에 팀을 짜서 하는 것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연간 계획을 짜서, 그죠? 쭉 말 그대로 계획대로 실천해 나가기가 굉장히 좀 유익할 수가 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휘둘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쭉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겠다, 일관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혼자 다 하면 특정 분야에만 내가 공부하잖아요, 그죠? 내가 학위가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조금 소홀해질 수 있겠다 하는 단점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메울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마 전공자 누가 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교사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죠?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또 뭐도 해요. 문법이라는 것도 하고 매체라는 것도 하고, 그죠? 문학이라는 것도 할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죠? 자신이 있는 것도 있고 자신이 없어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예, 그런 가만히 되겠다 하는 정도가 있고 그게 단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또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뭘까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다른 분들의 연혁을 내가 아는 몇 사람 없지만 내 기억 속에 있는 몇 사람을 염두에 두고 내가 생각해 보면 노량진 강사들하고 내하고 비교해 보면 나는 약간 정통성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통성에 가깝다.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왜 그 사대가 있고 비사계가 있잖아요, 왜,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교사를 한다면 어디가 더 정통성이 있어요? 사대 졸업하면 더 정통성이다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죠? 난 사대고 여러분들처럼 임용시험 떨어져 본 기억도 있지만 또 학교에 갔었고, 그 다음에 쭉 학교에서 나는 중학교 1학년부터 가르쳤거든요. 한 번도 학년을 역행해 본 적이 없어요. 중 1, 2, 3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한 번도 역행해 본 적이 없다고. 2학년 가르치다 1학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중학교 끝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1, 2, 3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역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학교 그만두고 대입재수학원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경험 있고 고등학교 경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대입재수학원에서 가르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도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시간을 역행해서 가르쳐 본 적 없어요. 항상 이렇게 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은 또래를 똑같은 상황에 있는 처해 있는 여러분들을 이 10년째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4대 국어과 졸업했지만 난 일반 대학원에서 국어교육으로 석사, 박사과정을 받았단 말이죠.
교육대학원 다니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여기 있는 노량진에서 강의하는 모든 분들의 내 베이스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가장 정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니까요. 난 예전에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올해 설명회 하면서 내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뭘까를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단점이 있구나. 다른 사람들과의 비슷한 점도 그런 게 있고 차별점이 그런 게 있구나. 그죠? 그걸 내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이해, 내 정체성을 밝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점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있다면 나는 내 아내도 나랑 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임용시험을 같이 거쳐서 학교에 가고 공립에 다니고 있단 말이죠. 지금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지금까지의 평생을 그냥 맨날 국어라는 틀 속에서만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딸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대학생, 한 명은 올해 고3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적어도 한 4, 5년 전부터는 계속해서 대입이라는 입시에 대해서 내가 빠삭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 왔다. 그러니까 적어도 입시, 그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임용시험, 그게 좀 달라 보여도 이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래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좀 제가 예민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우리 애들에게 정신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죠? 정신교육이라는 게 없고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살짝 이렇게 건드려 주는 거죠. 애가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로.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죠? 근데 우리 집에 좀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우리 집에 우리 막내, 우리 둘째 딸만 이과생이거든요. 이과생인데 내가 이게 이과생인 둘째 딸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아요. 얘는 직선행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1+1은 2가 되어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유일한 이과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말할 때 좀 조심해야 되겠어 하는 거. 좀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답답함도 느끼는 아빠란 말이죠, 내가. 그러니 적어도 내가 이제 이 사회를 살면서 다양한 영역을 점하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접하고 사는구나. 특히 우리 큰애는 또 영역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좀 독특하지만 보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따지보면 지금 이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어디서 왔냐면 설명회를 꼭 봐달라 했잖아요. 왜, 그죠? 꼭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명회에 있는 자료인데 일단 이 시험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 설명회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시느냐면 14쪽이라 되어 있죠. 이 설명회 자료 14쪽입니다. 그걸 제가 한 장 복사해서 여러분한테 드린 겁니다. 2023년 연간 강의 안내에 대한 이야기 있죠. 그죠? 크게 보면 교육론, 문법, 문학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처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진행되고요. 교육론은 9시 30분이 되어 있는데 20분, 30분 그때 주로 이제 시작할 겁니다. 1시 반까지 쭉 하고요. 이게 1, 2월만 그렇습니다. 1, 2월만 이게 1시 30분이라 되어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되는 이 세 권을 다 뗄 때까지, 아시겠죠? 1, 2월 동안 세 권을 읽을 생각이니까 다 뗄 때까지, 다 읽을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때는
1시 30분에 마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시 20분에 마칠 때고, 어떤 때는 1시 40분에 마칠 때도 있고, 종도 없어요. 어떤 때는 하루에 일주일에 목요일 와서 오전에 3시간 할 수도 있고 4시간 할 수도 있고 3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대강 이렇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세 권 다 읽는다는 전제, 그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직강은 시간이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점심 때는 약간 유동적이죠. 보통 이제 2시라고 돼 있지만 2시 반 정도까지 하고 밥 먹고, 그죠? 그 다음부터 오후에 문법 들어갑니다. 그 문법도 몇 시간 하냐면 3시간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일주일에. 아시겠죠? 하루에 3시간. 그래서 목요일은 교육론부터 문법까지 하면 하루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것 같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은 문학을 하는데 역시 이제 오전에 쭉 문학할 겁니다. 12시 30분, 40분에는 잘 안 맞춰졌는데, 그죠?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1시까지 할 때도 있고, 그죠? 그 전에 마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충 끊어서 3시간 정도 할 생각입니다. 이해됐죠? 네, 그렇게 한단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직강에 오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처럼 오는 선생님들은 당장 이번 주는 하지 않겠지만 당장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부터 해서 이제 그룹 스터디를 하도록 이렇게 짜줄 거고요. 그 다음 인강 듣는 분들은 참여 못하지만 열심히 그냥 제가 카페에 매주 뭘 공부하는지 올려주거든요. 국어 향기 카페가 있습니다. 전공국어 국어 향기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정회원 가입해 주세요, 등업해 주세요 해야 올려줍니다. 그렇게 하면 매주 공부해야 될 양을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매주 공부해야 될 양이 정해져 있고, 그걸 보면서 이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약간 예전하고 좀 다른 점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학이나 이런 것도 시부터 하겠지만 제가 내일 이야기할게요. 좀 순서를 좀 달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작품은 구성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자, 이렇게 짜여져요. 그러니까 직강에 오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틀은 그냥 학원에서 그냥 오랫동안 있는다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있는다 생각하시고 좀 일찍 와서 공부하고, 이 목요일도 좀 저녁 늦게까지 여기서 있잖아요. 남아서 공부하고 집에 가고, 그 다음에 금요일도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있잖아요. 남아서 공부하고 집에 가고,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 주말에는 토요일은 복습하고 일요일 푹 쉬고, 그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임용시험이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지잖아요. 왜, 그죠? 교과교육론, 이 전공이 80점이고, 그죠? 그 다음에 교육학이 20점이잖아. 그럼 처음 오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있는데 보통은 교육학이 상반기에는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한 5대5 정도 가도 되고요. 그죠? 내가 교육학이 좀 부족한 것 같아 하면 1, 2월에는 한 6대4 정도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이거는 꼭 지켜주세요. 7월 정도부터는 2대8입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교육학은 2, 전공은 8. 7월부터는. 그 전에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죠? 하시고 그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내가 혼자서 이걸 다 하기 때문에 유리하냐라고, 아까 시간의 일관성이나 계획의 일관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장점이 뭐냐면, 목금은 그냥 전공 공부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해버리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죠? 공부하는 시간이구나.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거기에 대한 이제 복습이나 공부하면서 더 보태야 될 것, 이런 것들만 좀 차곡차곡 해 나가면 되니까, 그죠? 나름 이제 시간 계획 세울 때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2023년 강의 일정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이 교육론만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교육론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 본다면 1, 2월과 3, 4월이 바뀌었잖아요. 왜, 그죠? 이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 강의를 했지만 처음으로 바꿔봤어요. 왜 바꿔봤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학부 과정에서 여기는 흔히 우리 카드 기본에 해당되는 독서교육론, 작문교육론, 화법교육론, 이거 다 배워봤나? 수업 다 들었나? 다 들었으면 잘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걸 다 안 듣고 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다 배웠으면 내가 좀 부담되겠는데요?
다 배웠으면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정리 좀 잘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딱 2달이니까. 딱 2달밖에 안 되니까. 그죠? 2달 동안에 이 개론서 세 권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잘해보기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내가 바꿨냐면요. 내 작년까지는 구교육의 체계적 이해해가지고 내 교재에 있는 거 앞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내가 영어 설명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용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는 나름 우리가 학문적인 용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예전에 지금은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나오잖아요. 왜? 지금 나왔습니다. 한번 출력해 본 사람 있나요? 내가 우리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올해 그거 공부해야 됩니다. 그 예전 것도 쭉 보면 이 용어에 굉장히 혼돈스러운 게 있어요. 혹시 국어 교육의 목표 본 적 있나요? 안 봤죠? 그런 거 보면 언어라는 표현을 쓰고요. 국어 교육 목표 자체에 언어란 말을 쓰고 국어란 말을 쓰고 그럼 언어 생활, 국어 생활, 국어 문화, 그죠?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자들은 그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차이가 도대체 뭐냐는 거야. 왜 이렇게 말을 다르게 쓰냐는 거야. 아시겠죠? 또 어떤 데는 언어 사용, 국어 사용, 그죠? 언어 기능, 국어 기능, 또 국어 사용 기능, 국어 문화, 맞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쓰거든요. 또는 국어 생활. 내가 지금 몇 가지 읊었지만 다르죠? 다 달라요, 그게. 근데 그게 학자들의 생각에 의한다면, 쓰는 글들에 의한다면 나름대로 자기가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기가 그 용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 책에도 나오지도 않고 어떤 것들은 옛날 책부터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알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일일이 학원에서 이 강의하면서 시험과도 연관없는 걸 내가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이야기해 주거든요. 이야기해 주는데도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또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뭐 썩 유쾌하진 않잖아요. 맞죠? 유쾌하지도 않고 그래요. 예전에는 1, 2, 5, 1용 가장 기본적인 국어 교육에 이해해 가지고 있잖아요. 국어가 뭔지, 국어 교육이 뭔지, 언어가 뭔지, 뭐 그런 것들, 그다음 국어 교육의 성격이 뭔지, 목표가 뭔지 이런 거 쭉 정리해서 한 2달 동안 꾸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 자료 다 있어요, 집에. 있는데 너무 듣기 싫어하더라고, 그걸.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너무 듣기 싫어해서 그 예전에 내가 그 자료들은 내가 대학 강의할 때 다 써먹었어요. 대학 강의는 뭘 해도 상관없잖아, 내가. 그래서 그거 할 때 참고 자료 저거 하면서 자료 찾아라 하면서 막 써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무지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그 뭐 16조 해도 뭐 모자랄 자료인데 여기서 학원에서 그걸 8주 동안 하면서 써먹었으니 학원에 수업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을까 하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 폐기하고 이제는 안 봐요. 아예 그냥 폐기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폐기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뭔가 정리된 자료가 아니고 개론적인 지식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개론적인 지식이 필요하구나. 더군다나 요즘에는 4대에 다닌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된대요. 전공 필수보다는 전공 선택이 많아져서 선택을 자기가 불리해 보이면 하기 싫은 것도 안 들어버린다 그래요. 진짜요. 그런 게 너무 많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독서교육 정도는 했대요. 독서교육 정도는 들었대요, 강의를. 근데 장문은 안 들었다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합법은 그냥 패스했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경험 삼아서 토대로 해서 이거 국어교육 분야는 공부할 부분이 딱 정해져 있고 그것만 딱 하면 되는데 그거 기본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노량진 이 강의에서 개론서라는 걸 제가 처음 읽었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했는데 개론서 읽기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니까 무지 재미가 있어요. 실제로 하는 거는 강의하는 것은 강독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건데 그걸 무지 좋아하더라고. 처음에 독서경영을 하면서 그 독서경영 하나 가지고 8주 동안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권 중에서 다 읽는 게 아니고 부분 읽는데도 8주 걸렸어요. 이 여기를 왜 학문적으로 어떤 게 특징이 있고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고 다 설명해주고 실험 같은 거 설명해주고 하니까 8주 동안 할 수 있죠. 근데 뒤에 장문교육론이 갑자기 나와서 2권 읽어야 되는데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걸 4주짜리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읽고만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1, 2월 할 때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 배경 설명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읽기만 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부분만 읽고 그 대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해 줄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거는 구분 지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스러우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읽어봐야 되니까, 그죠? 읽어보시고 의심스럽지 않고 그냥 뭐 내가 그냥 안 받는다 하니 그냥 패스할 것은 패스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개론적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개론서 읽기를 1, 2월로 뺐어요. 이게 이제 바탕이 되면 3, 4월은 쉬워질 겁니다. 아까 내가 이걸 왜 1, 2월과 3, 4월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안 했잖아요. 왜 그죠? 다시 한번 더 반복하면 개론적 지식이 너무 없어서 다들 여러분들 뭐만 보느냐면 요약집만 봅니다. 1, 2월에. 서점에 나와서 보면 노량진 학원가 있는 학원 강사들 책도 있잖아요. 왜 그죠? 다 요약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난 개인적으로 그걸 못 믿어요. 왜 못 믿냐면 아무리 요약을 잘한다 하더라도 원전만큼 설명이 잘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요. 요약했으면 요약할 때의 출처가 밝혀져 있어야 되잖아. 이거는 어느 책에서 어느 부분에서 빼왔고, 여러분들 표절 이야기 들어봤죠? 표절의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출처를 밝히는 일이거든요. 그죠? 맞잖아요. 그게 바로 정직성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자기가 그걸 책을 요약하려면 이거는 어느 책에 몇 쪽에 있는 걸 요약한 거고, 맞죠? 또 이거는 어느 책에 있는 것을 가져온 거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내 같은 사람이 그 요약되어 있는 전공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맥락이 안 맞아요. 앞뒤 맥락이.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누군가가 그렇게 요약하면서 정리해 놓은 개론서를 학원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공부는 뭘 읽어내는 작업입니까? 맥락을 읽어내는 작업인데 시험은 결국 맥락에 대한 이해거든요. 맞잖아. 근데 누군가 요약해 놓은 걸 보면서 그 맥락을 읽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해 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개론서를 읽고 그 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좀 정리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 정리가 잘 되면 3, 4월에 하는 내용도 간단하게 끝나요. 그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일단 목표는 그거예요. 1, 2월의 목표는 내가 책을 아직 완벽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화법, 복수, 장문과 관련된 책, 개론서적인 지식을 구할 수 있는 책 3권을 읽고 그걸 정리하는 것.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목표란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겠죠. 2월 끝났어요. 지금 2월 끝난 거야. 끝나면 우리가 문법 장문 안 했습니다. 문법하고 문학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내가 교육론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죠? 책 3권 읽었어요. 개론서. 이런 책 있잖아요. 그죠? 3권 읽은 거야. 1, 2월 동안에. 그걸 3번 읽고 정리까지 한 거예요. 뿌듯해하지 않아? 기대해 주는 겁니다. 잘한 거지. 뿌듯하지 않아요. 그죠? 8주 만에. 그래 보이지 않아요? 뿌듯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노량진 학원가에 있는 다른 책을 보세요. 얼마나 조잡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은요, 그런 개론적 지식, 개론서에 해당된 책 3권 이외의 것이 시험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게 출제 근거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전체 시험 문제에서 임용시험이 23문제잖아. 그죠? 23문제에서 몇 문제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2달 동안의 지식이.
예측해 보세요. 기입형 두 문제입니다. 기입형 두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임용시험이 총 23문제인데 그중에 기입형이 몇 문제야? 6문제. 맞죠? 6문제고 교육론 2문제, 문법 2문제, 문학 2문제. 그중에 국어교육론 2문제가 다 어디에서 나와요? 이 개론서적 지식에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야, 개론서 그 두 문제 봐야 몇 점입니까? 4점. 그 4점을 위해서 그렇게 2달 동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그 4점 맞추기도 생각보다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 4점이 승패를 가릅니다. 4점이 아니고 0.1점이 승패를 가르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그 4점 때문에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는 또 그렇지 않아요. 요 개론서 공부해 보면 서술형에 나올 내용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굳이 내가 기입형이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기입형은 이 개론서적 지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은근 이게 딱 바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 권을 할 거고요. 오늘은 장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4월에 가면 국어교육의 체계적 이해해가지고 전체 했던 걸 조금 더 정리해 보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3, 4월부터 할지 5, 6월부터 해야 될지 내가 정확하게 아직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은데 그쯤 되면 뭘 하냐면 여러분들 학부 과정에서 공부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이거든요. 아직 안 샀는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할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아마 공부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뭐 잡는 거야? 기본 틀을 잡는 거예요. 그죠? 그때도 계속해서 기본 틀을 잡는 것입니다. 시간 생각보다 무지 많이 걸립니다. 해보면. 그리고 이때 뭘 하냐면 내 개론서 책에 보면 내 국어교육학 책에 보면 이때 뒤에 뭐가 있냐면 키워드 정리된 게 있어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은근 그 키워드 정리된 게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것도 예전에는 8주로도 모자랐거든요. 굉장히 양이 많은데 이야기하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양이 많아요. 그거 하면서 또 다시 영어에 대한 이해,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더 체계 잡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자 정해보면 여러분 어때요? 개론적인 지식이 가장 바탕이 되겠죠? 응? 이 국어교육이 이제 개론적 지식이 바탕이야? 아시겠죠? 이걸 조금 더 요약한 게 바로 뭐가 돼? 한 이 정도 요약이 되겠죠? 맞잖아요. 물론 여기는 베이스는 굉장히 이제 넓게 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독작이기서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그걸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여기서 또 다시 이제 키워드가 따로 이렇게 또 하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 4월 가면 여기 또 뭐까지 해? 교육과정까지 해야 돼요. 맞죠? 여기까지도 여전히 뭐가 되는지 아세요? 기본밖에 안 돼요, 사실은. 기본이라고, 기본. 3, 4개월, 4월, 4개월 동안 기본이에요, 사실은. 아시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그 4개월 그쯤 되면 기출문제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습니다. 어려 죽을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얼마나 어려운데 기출문제를 그때부터 해. 그죠? 그때는 시킵니다. 여러분들 풀어보라고. 매주 과제를 내줄 거예요. 매주 풀어보라. 근데 작년에 검사를 안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제 매주 푼 걸 검사를 다 했거든요. 직강은 올해 한 해보려고 이제 진짜 했느냐 이제 매주 딱 기출문제 풀이한 걸 책자를 공책 있잖아요, 그죠? 딱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 그룹 스터디 하는 시간인데 검사를 해보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5월쯤 가면 실제로 갑니다. 실제 그게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어교육에 신마해가지고 화독작 교과서 분석입니다. 올해 뭐 1차 학기한 친구의 말이 난다면 자기는 이게 너무 좋았대요. 이게 너무 좋았다는데 화독작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세 권이니까 뭐 세계 영역 다 보니까 그죠?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죠?
기존에 했던 게 좀 많아가지고 더 보충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 밑에 오면 문학 시간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이때 가면 이제 문학 교과서 분석 보기 이것도 할 겁니다. 그죠? 작년에 5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도 양을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네, 그렇게 해서 5, 6월에 가면 교과서 분석이 들어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공통교육과정은 안 하잖아. 교과서는 안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5, 6월에 가면 주로 뭐 했냐면 중학교 7학년, 8학년, 9학년, 고1, 10학년, 그죠? 그 국어 있잖아요. 국어 8권을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매주 한 권씩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그죠?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상하 또는 1, 2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8주를 봤거든요. 딱 8주 걸려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 안 한 지가 벌써 내 작년에도 안 했고요. 재작년에도 안 했어요. 안 하는 대신에 여기는 화독작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올해 3년 차 이제 화독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볼 거예요. 그쯤 되면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그쯤 되면 요 밑에 있는 게 싹 이제 베이스로 깔리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넓게 이렇게 짐을 싸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문제풀이도 좀 해보고 기출문제도 좀 더 조금씩 봐가면서 그죠?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6월까지. 그럼 6월 되면 여러분들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교육론이라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개론수도 받고 또 여러분들 요약도 했고 그죠? 거기다가 뭐까지 쌓았어요? 교육과정이라는 성도 쌓았고 그죠? 그 다음 또 뭐도 쌓았어요? 거기다 교과서를 가지고 실제 적용도 시켜봤고 그죠? 문제도 조금씩 풀어보고 그런 생활을 다 했어요. 끝! 공부 다 한 거예요 이제는. 아시겠죠?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5, 6월쯤 되면 기출문제 풀이하는 사람 많아요. 분석하는 사람 많거든요. 분석인지 풀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동료 될 필요 없고 그죠? 할 게 우리는 많으니까 그냥 쭉 가면 됩니다. 그 7월에는 이것저것 다 제껴놓고 이제는 기출문제만 가잖아요. 왜 그죠? 해도 끝이 없는 게 기출문제니까 그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내하고 이렇게 7월에 만날 때는 전부 여러분들이 몇 바퀴 돌아야 되냐면 최소 2바퀴 이런 기출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아시겠죠? 기출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풀고 난 뒤에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조금 눈에 익숙하구나 안 가면 여러분 조금 끈적인 상태 그죠? 이제 2번, 3번 공부 이상 공부한 사람들은 제법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쯤 되면 자기 가지고 문제를 조금씩 극복해가는 단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 8월 2달 동안은 죽자 살자 그냥 기출문제만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 그 3개월이라 하지만 한 9회 정도 해서 모의고사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고 11월 중하순에 그죠? 임용시험 치고 그 다음에 12월 첫 주나부터 해서 2차 준비도 들어가고 내가 다른 강사들하고 다른 짐 또 한 게 더 있더라. 보통 사람들은 1월부터 쭉 하고 11월 1차까지 하고 끝나잖아. 왜? 그죠? 근데 나는 1차 끝나고 2차도 계속 한다는 거야. 응? 무슨 말이겠죠? 이런 사람 잘 없거든요. 그 2차 강의는 내가 이 노량진에서 처음부터 계속 했고 가장 오랫동안 했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쭉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2월 마지막 주쯤 돼서 이제 합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한참 2차 준비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오후에 그룹 스터디가 없으니까 요 1차 온 사람들 2차 하는 거 좀 구경도 좀 해주고 아시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체 계획이에요. 교과교육론의 전체 계획이에요. 무지 숨가쁘지 않나요? 내가 쭉 이렇게 읊었지만 좀 힘들어 보이죠, 그죠? 할 게 많아 보이고 작년에 했던 길이니까 또 힘들어 보이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내가 또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엊그제 내가 여기
네, 전공 국어 향기라고 있거든요. 카페에 가보면 내가 한 번씩 글을 쓴단 말이야. 어젠가네 그젠가 어떤 글을 썼냐면 혹시 본 적 있나? 어? 어, 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꺾마, 그죠? 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나? 그렇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걸 굉장히 많이 쓰더라. 중꺾마. 내가 가입돼 있는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중꺾마 정신 하면서 버텨보자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난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 중꺾마가 어디서 왔나 보니까 작년에 왜 프로게임 있잖아요. 그죠? 게이머들의 경쟁에서 전혀 우승할 것 같지 않은 팀이 결국은 역전을 해서 우승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야. 그죠? 그걸 보고 모 기자가 썼다고 하죠. 기자가 기사에 그런 말을 썼다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지. 이런 말을 썼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유래가 되어가지고 작년 월드컵이 열렸을 때, 이제 작년이죠. 그죠? 월드컵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와 어디야? 어떤 나라? 포르투갈. 그죠? 포르투갈하고 경기에서 제일 마지막 결국 승리했잖아. 왜 그죠? 승리하고 우리나라 선수 몇 사람이 이제 들고 있는 태극기에 그죠? 밑에 중꺾마라고 적혀 있었잖아. 그게 화제가 되어가지고 기사에도 많이 나왔죠. 그죠? 그게 보면 중꺾마라고 적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뭐가 뭐 중요하겠어요. 그죠? 꺾이지 않는 마음이지. 그러니까 정도를 가지고 지켜서 자기가 목표한 바가 있으면 도전을 하는 거지. 뭐 하다가 안 된 면이란 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맞죠? 그냥 하는 거지 뭐. 그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문제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지겹겠지만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내가 매년 기출문제에 대한 논평을 쓰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매년 좀 비슷해요. 제가 그 비슷한 이제 틀을 가지고 와서 쓰거든요. 그래서 매년 비슷합니다. 8쪽에 있는 것도 보면 결국 A형, B형이 어디에서 나왔는가에 대한 내용, 그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9쪽에 가보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9쪽의 첫 부분에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작년 논평에서 아래와 비슷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것을 참고하면서 일부 수정해 본다. 다만 조금 불편한 표현이 있더라도 너 그렇게 이해해달라. 왜냐하면 이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못 쓰라고 이런 식으로. 뭐 어쩔 수 없죠. 뭐 안다고 해서 다 정답을 써낸 것은 아닐 것이고 누구나 다 읽었을 법한 작품이라도 그것을 적중이라 말할 수는 없다.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작품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와 적중했어요 라고 하는데 난 그럴 때마다 좀 뜨뜻해요 사실은. 그죠? 내가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중요한 것이지. 그죠? 왜 그 재작년이었나? 그때 이황의 도산 12곡 그죠? 그것도 시험 넣었을 때도 거의 같은 문제를 언지 언하고 해가지고 내가 모의고사 때 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 기출 문제는 그 텍스트에서 어느 부분이 언지고 어느 부분이 언학인지 그죠? 그걸 찾아내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거 그런 식으로 냈더라고요. 그죠? 근데 나도 모의고사에서 그거 비슷하게 냈지만 이 작품이 언진지 언학인지까지는 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약간 차이 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산 12곡이 시험에 그렇게 비슷하게 나왔다 해서 적중이야 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라고. 사실 작품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교과교육론 이런 분야에서 전혀 공부하지 않은 게 시험에 나왔다. 낭패죠. 그거는 적중이고 적중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고 낭패죠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게 이상한 거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기억은 못할 거야 아마. 처음 사는 아마 공부를 한번 해본 사람은 기억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중세 국어할 때 어두장군 시험이 나온 적 있거든요.
그 문제는 내가 모의고사 문제와 기출 문제가 사실 얘도 그렇고 문제 형식까지 똑같았어요. 답을 가로 해놓은 것도 다 똑같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지금 이제 문법으로 유명한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뭐라 했냐면 그 선생님이 이제 막 처음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 저는 이제 제일 잘 나갈 때였고 노량진에서 그랬어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밑에 선생님 특강을 어떤 무료로 수업하는 선생님이 그 문제는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를 해서 하던데요. 이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나는 뭐라 했냐면 그는 그 사람 사연이고 나는 이게 꼭 나온다고 생각하지. 왜? 학교 문법은 탐구니까. 탐구라고 하는 것은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답을 얻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해에 내가 그 모의고사 문제 내고 했고 그걸 나는 국어사 개설이라는 책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시험도 그 책에 있는 그대로 왔어. 난리가 났죠? 응? 그 쌤한테 배우는 사람 공부를 안 했다는 거야. 나는 그쯤 되면 폭등이 일어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임용 공부하는 사람들 좀 이상해요. 조용해요. 왜 시험이 안 나오는 그 쌤 때문에 막 아예 공부를 안 했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폭등까지 일어나지 않대? 난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 쌤이 공부하지 마라 해서 안 한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중요한 걸 그죠? 자기가 하지 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공부를 안 해서 4점이 날라왔는데 4점이면 엄청나게 큰 점수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조금만 공부해도 되는 문제거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폭등이 안 일어나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법 전공한 선생님은, 강의한 선생님은 승승장구하면서 문법하면 그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문법 교육의 추구점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지? 문법 교육의 추구점은 탐구예요. 그죠? 근데 그럴 때는 큰 낭패가 되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큰 낭패가 되지만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작품이 모의고사도 내고 수업 시간에 했는데 그 작품이 나왔어요. 적중해요 하는 것도 낭패라고 생각해요. 그게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아니야? 맞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는 차라리 어쩌면 이무영의 제일과 제일장, 그죠? 그걸 같이 공부 안 한 게 좀 한스러웠어요. 그런 게 시험에 넣을 줄 몰랐거든. 어쩌겠어. 그래서 참 미안합니다, 오히려. 자, 어쨌든 적중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교육론은 나올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내용, 익숙한 내용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개론서, 기출문제 역시 중요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좀 그러지 않더나? 맞잖아요. 기출된 게 또 반복되네? 한 느낌 못 받았나요? 약간 문제 유형만 좀 달라지죠. 써야 될 내용들, 그죠? 그게 좀 달라지고 텍스트가 달라질 뿐, 그죠? 역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고 답안을 써내는 과정에서 개인차가 분명하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그래서 교육론은 지금 우리가 교육론 OT니까 적어도 기존의 공부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어 봅니다. 그죠? 이대로 쭉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올해는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조금 있다가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 보면 올해 임용시험의 출제 기준이 달라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확인 안 해봤는데 여태까지는 뭐라고 돼 있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돼 있어요. 출제 기준이.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으니 교과서로 적용되려면 2025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과정은 개정 고시가 되었으니 아마 모르긴 해도 올해 출제 기준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큰 변화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아시겠죠? 거기에 준해서 나온다고. 이게 만약에 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출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시되지 않는다 해도 공부를 해야 돼요. 예전에 한번 그렇게 당한 적이 있거든. 그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과정 평가원에는 201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은 뭘 보는 거야?
응? 그걸 보지 않아요. 자기 아는 지금 걸 봐요. 내일이죠. 금요일 7일이죠. 내일 이제 청남 어문학회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일종의 학회가 열려요. 아침 9시인가 10시부터인가 해서 나는 어차피 그 요즘에 무선으로 다 접속해서 보잖아요. 왜 인터넷으로 그죠? 접속해서 보는데 나는 못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 자료를 받아서 열심히 읽어볼 생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부터 각 학회에서는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학회가 많이 열린다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 학회 내용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 내가 알아서 정리해 볼 테니까 내 머릿속에 넣어두고 내가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 그죠? 할 테니까 그렇게 바뀐다고 이제. 그러면 거기서 발표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야? 다 전공다 그 사람들이 다 누구의 가능성이 높아요? 출제자라는 거죠. 그분들이 출제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따라오라는 말이죠. 뭐 별로 할 말 없습니다. 자, 마지막 쪽에 가보면 이 나머지 이제 문법과 문학은 나중에 따로도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들고 오세요. 이거 10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023년 교수들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작년이죠? 그게 뭔지 압니까? 들어봤나요? 과이불개. 난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거 좀 들어봐야 됩니다. 과이불개. 무슨 뜻이에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것만을 내가 물론 이 속에 있는 내용은 교수들 신문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은 우리나라 이제 정치 현실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그죠? 이 말을 뽑았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대입해 본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각자 자기만의 뭐는 존재해요. 잘못은 존재하거든. 그죠? 근데 말 그대로 과이불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자기 자신을 찬찬히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한테 잘못은 뭘까? 응? 내한테 부족한 건 뭘까?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은 뭘까? 뭐 더 크게 본다면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있잖아요. 그죠? 진지하게 인생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올해 한번 실패 또 본 사람들은 내가 왜 실패했나? 그죠? 우리 메모라도 해두고 힘들 때마다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실패했을 때 내 힘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었나? 실패했을 때 있잖아. 무엇 때문에 힘들었냐? 지금의 감정을 메모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쭉 이 수험 생활을 쭉 해나가는 과정에 또 힘들 때가 있을 거잖아. 그때 지금 메모해 놓은 것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내년에도 또 역시 이런 감정을 맛볼 거야? 어때요? 싫죠?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으라는 뜻이에요. 응? 마음을 다잡으라.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치를 적어보세요. 내가 내년에 실패하면 어떨까? 내가 성공하면 어떨까? 아시겠죠? 내가 내년에 올해 12월 마지막 주에 내가 1차 합격하고 2차 또 합격하고 그죠? 하면 어떨까? 기분이 어떨까? 떨어지면 기분이 어떨까를 생각해서 메모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힘들 때마다 의지가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란 게 간사한 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너그러워요. 희한하다. 너무나도 너그럽습니다. 응? 뻔하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왜 옛날에 우리 유학자들은 나 혼자 있어도 옷 제대로 갖춰 입고 그죠? 맨날 잠옷 차림만 있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있더라도 옷 제대로 갖춰 입고 나 혼자서 식사할 때도 반듯하게 그죠? 그거 혼자 있음에 대한 어떤 여유로움을 즐기지 않았을까? 뭐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문제 없었나?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다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신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차곡차곡 올 한 해를 잘 설계해 보면
결과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실패도 받아들여지고, 그죠? 열심히 하면 실패를 해도 받아들여지고, 또 한편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좋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열심히 안 하고 아쉬움이 많은데 실패를 하면 실패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게 더 힘든 문제가 아닐까. 삶은 쭉 앞으로도 여러분들 쭉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 그죠?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가야 되는 동안에 이 비슷한 과정을 계속 겪을 거거든. 비슷한 과정을 계속 겪을 건데 그때마다 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살 것인가. 이번에 그걸 명확하게 연결을 쫙 끊어버리고 명쾌하게 끊어버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것인지, 그 정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처지 또는 자격이 되지 않을까? 그 자격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자격을 갖는 거죠. 우리는 남에게서 부여된 것만 내 자격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가 그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위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내 스스로가 그런 자리를 점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자격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마 잘 돼 있지 않을까, 그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돼 있을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뭐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아시겠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끝났고 둘째 시간부터 장문경 책까지 왔죠? 네, 이거부터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하고, 독서는 권순위 외에 독서 읽는 장린 한번 읽었거든요. 그걸로 계속 하는 걸로 하고요. 그 양이 그는 상대적으로 좀 적으니까 빨리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화법은 더 생각해보고 어떤 책 종류를 할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저희 학원에서 문자가 9시 20분 시작으로 왔는데 여기 태블릿에는 30분.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20분 아니면 30분 그 무렵에서 시작하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덤으로 이야기하자면 아침에 일찍 오세요. 되도록이면 학원에. 일찍 오면 장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부지런해진다. 두 번째, 교통 체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일찍 오세요. 멀리 있을수록 일찍 옵니다. 세 번째, 일찍 와서 미리 공부하세요. 미리 공부하고 있으라고. 공부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음악을 듣든지 하루를 좀 그렇게 여유 있게 좀 시작하고, 그죠? 하루에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매주 이렇게 1시간이라지만 하다못해 30분이라도 이렇게 쭉 쌓여가면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마치고 나서도 늦게까지 공부하고 가세요. 그날 했던 걸 한 번 더 보고, 그죠? 가고, 특히 직강의 장점은 여기 온 여러분들끼리 서로 이야기해 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오늘 공부한 것에 대한 복습 정도로, 그죠? 다는 못해도 뭐 궁금한 사항 정도라도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잠깐 쉬겠습니다.